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피델리티가 공동으로 얼마 전에 열렸던,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한 양자 머신러닝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트위터에도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Exponential Advantage with Quantum Machine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머신러닝에서 얻어지는 기하급수적인 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피델리티 이 최신기술센터, 응용기술센터와 아이온큐 대표자 한 명씩 나와서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쪽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연구팀, 양자 어플리케이션 연구팀 리더인 소니카 조리가 나왔고, 피델리티 응용기술센터의 양자 연구팀장인 엘튼 주가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2분 정도 되는 발표였는데 제가 이거를 한 3, 4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다 듣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약을 하고 이제 뒤에 Q&A에서 좀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와 아이온큐 협업을 통한 양자 머신러닝 연구 결과라는 주제였는데요. 11월 11일 이제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발표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 쪽에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딥러닝, 머신러닝 이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양자 머신러닝을 이제 양자 시뮬레이터, 이건 이제 전통 컴퓨터 위에서 양자 컴퓨터를 흉내내서 돌리는 거고, 그리고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위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의 케이스 스터디를 돌려봤다. 그리고 이거를 보여줄 거다, 시연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소니카 조리가 나와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레이저를 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그거죠. 유리 트랩 칩인데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각 이온들이고요. 그 이 이온들을 레이저 빔으로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게이트에서 연산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해서 0 또는 1의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이온화된 이 점 원자들을 사용하고 레이저로 이 레이저를 쏴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트랩을 시킨다, 여기에. 그리고 연산하는 동안 큐비트의 상태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하는 게이트로 조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빛을 쏴주느냐에 따라 연산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레이저로 실행을 하고 양자 회로에서 레이저로 0인 상태로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게이트 모양대로 빛을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빔을 사용을 해서 고정된 이온의 목표된 그 이온의 레이저로 물리적으로 이제 정보를 실현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 measurement, 측정이라는 단계에 여기 와서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또는 1의 상태를 있게 되고 그걸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큐비트가 이렇게 실제로 이게 촬영을 한 건데 선형으로 정렬되어 있지만 뭐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하든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쓰든지 그 어떠한 두 개의 큐비트 간의 게이트라도 높은 안정성, 정확도를 가지고 연결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을 높은 정확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의 장점으로 자연의 원자, 이온화된 원자를 사용하는데 자연 그대로에서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원자들이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돼 있으며 별도의 뭐 이런 패브리케이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실리콘 팹에서 경제적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공간에 이 원자 배열을 매달면 큐비트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하든지 얘랑 얘랑 하든지 커넥티비티가 모두 좋다. 그리고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고 아이온큐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보정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유저가 이온 물리학을 몰라도 양자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피델리티 센터의 이 양자 연구 팀장이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머신러닝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타입의 문제가 있어요. 개와 고양이 사진을 줘서
이게 갠지 고양인지 구별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역사적인 주가 데이터를 주고 미래 주가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타입의 문제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이 사진 문제가 있고, 또 regression,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데이터를 예측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거랑 상반되는 다른 generative 모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generative 모델이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패턴을 배워서 인조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가진 또 하나의 세트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연설, 텍스트, 딥페이크 이미지, 그리고 뭐 gen, VAE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그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또 다른 세트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컴퓨터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문제에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너레이팅이 근데 이 위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레이블링, 그러니까 이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새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중도 상태인 NISQ 양자 컴퓨터는 이제 양자 우위를 도달하지 못한 양자 컴퓨터를 NISQ라고 부르는데, 4% 정도에 달하는 에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보다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기존 이미지에서 만들었는데, 픽셀, 이제 뭐 화질이 좀 나쁜 정도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서 이제 분류화에 썼는데 분류가 아예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세트의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뭐 화질이 떨어진다, 이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금융회사가 그렇다면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상을 하는 모델의 백테스팅, 이제 뒤에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우리가 옳았는가 그걸 하는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일간의 과거 주가를 가지고 내일의 주가를 예측해봐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뭐 물론 평범한 상황일 때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어진 것과 같이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변동성이 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모델의 결과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련된 인조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델링에 반영을 해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금융위기, 전염병, 기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를 흉내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을 백테스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한 인조, 합성, 비슷한 패턴을 가진 인조로 만든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므로 고품질 인조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는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어렵고, 이 특이한 이벤트에 대한 그거랑 비슷한 패턴을 가진 인조, 고품질 인조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더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gen work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일단 기존의 그림을 보고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제너레이터, 생성자가 있고, 그거를 검사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새로 생성된 그림이 기존의 그림과 달라야 한다, 그거를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기존 그림에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gen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적 적대 신경망으로 이 두 가지 신경망이 제로섬 게임 틀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같이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예술을 위조하는 주체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예술을 조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네트워크가 사용될 수 있는 거는 뭐 이것과 같이 사람의 얼굴을 만화 버전으로 만드는 것, 뭐 이제 북극에 있는 곰을 사막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이미지 합성,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가짜 사람 얼굴 창조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 겐, 이제 양자 겐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기존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신경망이었어요, 전통 컴퓨터에. 근데 양자 겐은 이 제너레이터 쪽이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회로가 되고, 이쪽은 그대로
기존에 쓰던 전통 컴퓨터의 신경망. 그래서 작동하는 방식은 그대로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건데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그래서 두 개 양자 전통 두 개를 같이 쓰는 QGAN이 있고 이 다음이 이제 QCBM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아예 그 기존 전통 컴퓨팅에서 쓰는 신경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림을 제작하는 건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다르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이상 없고 제너레이터는 그대로 그림을 계속 만들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걔가 그림을 기존 그림, 새로운 그림을 비교를 해서 둘 간의 시밀러리티 이제 그 비슷한 그 정도를 줄이도록 제너레이터에 지도해 준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드밴스드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QCBM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가지고 시연을 했나 봐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8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 주가를 맞추는 뭐 그런 시연을 했는데 이게 기존 그냥 그래프로 보면은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데일리 리턴 하루 수익률로 보면은 0을 주변으로 노이즈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특정 뭔가 probability 뭐 어쩌고 하는 모델링을 통해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배우도록 해서 모델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별로 안 큰 정도로 나왔는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 넣었을 경우에는 노이즈가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얘는 이 정도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노이즈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모델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이제 클래식 겐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전통 신경망을 사용하는 거고 퀀텀 겐은 한쪽은 양자 한쪽은 그대로 신경망 그리고 퀀텀 CBM은 아예 양자 하나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2만 번의 반복이 발생해야 했고 이 하이브리드는 1000번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000번 그리고 양자로만 이루어진 거는 단 28번의 이터레이션 만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방식으로 옮겨감에 따라 반복수를 줄여도 그 모델링의 결과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양자 방식을 가지고 와서 머신러닝에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퀀텀 어드밴티지, 양자 우위, 양자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클래시컬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기존의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되던 시간을 이제 그 양자 러닝 알고리즘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양자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시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배웠느냐 그 양자 알고리즘은 기존 전통 방법보다 정확도 예측에 대한 정확도도 훨씬 좋았고 successful convergence 해가지고 convergence가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성공을 하면 이제 convergence라고 하더라고요. 그 convergence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모델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양자는 100%, 클래시컬 모델은 40%.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전망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2dimensional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들은 이제 이 디멘션이 10개에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이상의 쓸만한 큐비트, 논리 큐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큐비트 이상의 대용량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면 처음으로 실용적인 양자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proof of concept 이제 개념 증명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더 큰 실험에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소니카 졸리가 나와서 이 bars and stripes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랜덤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bars and stripes는 이제 아무것도 색칠되지 않거나 모두 색칠되거나 아니면 바처럼 이 무늬처럼 한쪽 이렇게 색칠되는 거를 bar and stripe 데이터셋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거를 실제로 그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에서도 돌려보고 그 전통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양자 시뮬레이터에서도 뭐 이런 방식을 순서를 가지고 러닝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0011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0011 해가지고 여기가 색칠이 됐다. 0101은 01, 01. 그리고 이거는 줄무늬 형태. 그리고 얘도 1010이면은 여기 색칠된 거죠. 그리고 1100은 여기. 그리고 bars and stripe 데이터셋이 아주 잘 나왔죠. 오류 없이. 근데 실제로 아이온큐의 그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렸을 때는 이거만 맞고 이러한 노이즈,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터와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리는 것 사이에 오류율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현재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아이온큐 하드웨어는 이제 9버전이고 차세대 시스템이 곧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없는데 이게 나온다면은 이 에러율도 줄이고 더 좋은 결과, 더 큰 규모의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연구 결과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뒷부분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좀 멘붕이 왔었는데 끝에 Q&A 시간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왔느냐, 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팅 방법이 그 초전도체 슈퍼 컨덕팅 퀀텀 컴퓨팅보다 더 빠르게 이 우위를 점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자 소니카가 뭐라고 했냐면 더 긴 큐비트의 생애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게이트 피델리티, 게이트의 안정성, 정확도가 더 높다. 그래서 퀀텀 알고리즘, 그 양자 알고리즘을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양자 우위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고 더 우월하다는 거죠. 초전도 방식보다. 그리고 훨씬 더 싸다. 왜냐면은 어디서 더 싸냐면은 이제 내 결함성을 갖출 수 있는 에러 수정, 에러 커렉션을 이행하는데 훨씬 더 싸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 더 높은 연결성, 그리고 reconfigurability 갖고 그 뭐라 그러죠?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큐비트이기 때문에 이 양자, 그 이온 트랩을 사용한 양자 시스템은 확장성 분야에서도 유리하고 상온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하나만 나중에 그 각 터미널 끝에 엣지 컴퓨팅이 이제 PC 같이 말단에서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용화에 가장 유리하다. 이런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Generative Learning 알고리즘에서 이 아이온큐의 새로운 Evaporated Glass Traps, 그리고 증발 유리 트랩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거고, 또 새로 나온 기술 중에 RMQA라 그래가지고 Reconfigurable Multi-Core Quantum Architecture, 이 EGT, RMQA 이거 제가 동영상에서 다룬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제가 여기에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더 많은 큐비트로 더 높은 정확도로 돌릴 수 있게 해줄 거고, 이걸로 인해서 더 크고 더 복잡한 데이터셋을 다룰 수 있게 해줄 거다. 기존 머신러닝을 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이제 획기적으로 더 알고리즘을 더 크게, 더 복잡한 문제에서 돌릴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의 큐비트와 슈퍼 컨덕팅 초전도 방식의 큐비트의 이 코헤런스 타임, 그 뭐라 그러죠? 그 응집성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결과에 의하면 coherence time of 이온 트랩 방식의 큐비트는 6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초전도체 방식보다 이온 트랩 방식의 이 큐비트 상태 유지하는 시간이 6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6배나 더 길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32큐비트 시스템은 언제 어베일러블 할 거냐. 그래서 현재 고객사들에게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11큐비트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진보된 32큐비트 시스템을 조만간
보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플랜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이 상업적으로 상업화가 될 거냐 또는 뭐 데이터 센터처럼 중앙 집약적으로 쓰일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소니카 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은 두 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도 쓸 수 있고 어 그래서 또 이 로컬 컴퓨테이션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상용화된 형태로 쓸 수 있다. 왜냐면 이 이온 트랩 방식이 두 개를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은 안 줬는데 이제 중앙 집약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 각 네트워크 말단에서 이제 로컬하게도 쓸 수 있다. 기술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EGT 기술과 RMQA 기술은 언제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우리의 최근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아직 클라우드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EGT 기술과 RMQA 기술이 이제 아이온큐 양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건데 이게 언제 퍼블릭하게 나오느냐가 이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전 세계적인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와 피델리티가 엔비디아 GTC에서 양자 머신러닝 연구 발표했던 거 그리고 이제 Q&A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힌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